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제가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갱년기라 그럴까 어쨌든 막 그런 시기라 그런지 몰라도 막 눈물이 너무 자주 터져 나와가지고 볼썽사납게 계속 요즘 질질 짜고 있는 모습 보여드려서 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감성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제가 그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야말로 본연의 그 제 주제 방향을 못 찾고 길을 잃었을 때라는 부제고요. 지금 시리즈는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 5번째입니다. 양자 진공 상태, 양자 진공 상태를 가지고 오늘 양자 물리학 뽀개기 시리즈로 5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 진공을 얘기하면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얘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숨 돌리면서 차 한 잔부터 하시면서 천천히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양자 물리학 뽀개기 제가 지금 그 심화편으로 4가지를 했었죠. 하나는 동시성 원리, 양자 얽힘 현상, 그 다음에 양자 도약, 그 다음에 관찰자 효과, 뭐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해서 4가지 시리즈를 쭉 이제 심화편으로 하나씩 현실 생활과 접목해서 양자 물리학의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쭉 뽀개기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양자 물리학의 그 해석을 6가지 큰 틀에 이제 맞춰서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양자 진공, 그 진공 상태가 돼야만 2가지 속성을 관찰하는데, 이중 슬릿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하면 관찰할 때는 얘가 입자로 탁 표현이 되다가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또 이 2가지의 속성은 에너지와 물질, 그 입자는 동시에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 뭐 이런 원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측정하려고 그러면 관찰하는 그 행위가, 관찰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정값 자체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찰하는 행위가 영향을 끼치지 않고 관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진공 상태가 되면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나 모든 그런 그 입자라고 하는 원자 입자, 작은 입자일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뭐 측정하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규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이런 몸덩어리, 그리고 좀 더 큰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공 상태가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분자 같은 알갱이로 조금 더 큰 입자, 원자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입자로 했더니 똑같이 동시에 존재한다. 진공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진공 상태일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양자가 측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진공 상태가 돼야 된다. 측정하려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저거는 이제 끌어와서, 그럼 진공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공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 자체 한 알갱이는 그런 워낙 미시세계 속에서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한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같은 분자인, 우리는 분자 덩어리도 아니고 10의 28승의 원자 집합체인 우주인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진공 상태로 가능하냐? 진공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공기도 없고 아주 그냥 딱 그 아무 물질도 없는 상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가 사전적으로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바로 죽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공 상태로 우리를 관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동시에 에너지로도 존재하고 물질로도 존재하고, 그렇게 이중 슬릿 같이 우리는 동시에 착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양자 도약도 일으킬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의 현상이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몸 상태가 진공 상태가 절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그 미시세계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공 상태가 될 수 있다.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 마치 우주 공간 속의 진공 상태 같은 그런 텅 빈 상태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동시에 다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보면 진공 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공간 어디에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적어놨는데요. 진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를 진공이라고 고전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진공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공간 안에 모든 원자 수소 알갱이 하나까지도 다 빼낸 상태의 텅 빈 공간을 관찰을 했더니 그 자체가 진공 상태라는 의미가 뭔지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도를 깨치는 그런, 우리 동양에서나 얘기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그 종교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공 상태로 딱 유지하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라고 하는 원자 입자들을 싹 다 제거하고 진공 상태로 놓고 봤더니, 물리학자들의 실험 결과 그 원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진공 에너지. 텅 비어 있는데 그 자체가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더라. 텅 비어 있는 상태, 아무런 원자 알갱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그 상태가 보니까 그 자체가 진공 에너지 자체더라. 에너지 자체더라. 그게 입자라는 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자체가 진공 에너지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실험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원자 하나 정도의 간격밖에 없는 상태로 압축하고 그 공간 안에 진짜 진공 상태에서의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가를 봤더니 에너지가 있더라 이거죠. 에너지가 다 비웠는데, 원자 하나도 없이 다 비웠는데 에너지가 있더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는 원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진공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에너지가 알고 보니까 진공 에너지더라. 원자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의 어떤 그런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할 때 이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3년인가 가야만 그 거리에 별이 한 개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별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 정도로 빠른 빛이 3년을 가야 별 한 개 겨우 만나는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텅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우주가.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의 에너지, 그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진공 에너지다. 그래서 이 진공 에너지는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고 전체에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게
진공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뭐 정신세계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뭐 또는 종교라든지 이런 걸로 풀어가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종교에 푹 심취도 해봤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해오면서 마음앓이를 많이 했지만 그런 걸로 풀어가지고는 반쪽짜리 해석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합쳐놓고 봐야 이해가 되더라. 비로소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합쳐놓고 봐야,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합쳐놓고 봐야 만물의 근본 원리가 조금 보이더라. 그래서 양자역학을 굉장히 많이들 연구를 하면서 양자 물리학자 중에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닐스 보어가 우연히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머리가 깨지는 그 도가 트이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게 이 양자의 속성을 막 얘기하면서 양자라는 게 물질로도 존재하고 에너지로도 존재하는데 이런 신비한 현상이 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게 동양 사상에 그런 사상이 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5,000년 전부터 그런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주역이라고 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탱 도는 거죠. 그래서 닐스 보어가 그 주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동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양자 물리학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닐스 보어가 물리학상 그 노벨상을 받으러 갈 때 입고 간 티셔츠가 이 태극기 티셔츠 있잖아요. 태극기 4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태극 티셔츠를 입고 상을 받으러 간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동양 사상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로만 규명을 해서도 안 되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형이상학을만 가지고도 풀어서는 안 된다. 물질과 에너지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양자의 속성처럼 만물의 기본 원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영혼과 같은 그런 에너지의 세계와 눈에 탁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 이런 물질들, 이런 우리 눈앞에 비로소 탁 드러나는 이런 물질들의 상황과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해 있다. 서로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만 있을 수가 없다. 에너지로만 존재할 수도 없고 물질로만도 존재할 수 없다. 또 물질로만 탁 집중하고 보면 에너지는 사라져 버린다. 측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린다. 물질에 집중하면, 에너지에만 집중하면 물질은 사라져 버린다. 그게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양과 서양의 사상, 또 그리고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의 그 어떤 깨달음들, 이런 걸 다 합쳐놓고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현대 문명에 발전되는 모든 이런 문명을 다 합쳐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봐야 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양자라고 하는 속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공상태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진공상태라고 하면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진공상태만 우리는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진공상태라고 얘기했을 때는 텅 비어 있음, 뭐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뭐 내려놓음, 뭐 비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운다 이러면서 마음만 늘 진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우리는 늘 눈앞에 있고 마음만 비운다고 우리 현상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제 진공, 양자 진공이라는 이걸 가지고 한 방에 그냥 양자 물리학을 뽀개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든든해지는 만능 치트키를 가질 수 있는 비결, 그거까지 오늘 쭉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신가요? 자, 한잔 하실까요? 이 양자의 세계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늘 종교나 이런 동양 사상에서 얘기해오던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는 이론이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동양 사상에서 얘기해왔던 마음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 우주의 기운, 뭐 주역, 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왔던 그런 것들과 다 용어만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다 동양 그 형이사학적으로는 설명이 이미 다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렇게 꽤 맞춰질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도 막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점 눈이 띄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공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진공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자체를 물질이라고 일단은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이 물질인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상태만 놓고 보면 우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정신은 우리는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물질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만 또 우리가 생각하면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그냥 아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공부 백날 하고 교회 가서 일요일날 막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들 생활에 하나도 내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종교 따로 생활 따로인 거죠. 그러면서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마음 공부 백날 해도 내 생활 속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면 한순간에 정신에 집중할 때는 내가 거기에 좀 안락함을 누릴지 몰라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또 내 이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깝깝한 나의 현실이나 나의 이 상황들은 이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편하고 그때는 잠시 내가 평온을 누렸을지 몰라도 막상 현실에 닥쳐보니 또 이 현실 문제에 또 몰입하다 보면 거기에 함몰돼서 물질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딱 굳어지니까 또 이제 그 현 상황 속에 끄달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을 잃었다. 좌표를 잃은 거죠. 방향을 잊고 완전히 내가 길을 잃은 상태로 막 그냥 헤매는 거죠. 그럴 때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북극성 같은 그런 그 좌표를 우리가 딱 가지고 정확한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에너지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온 것이 딱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중첩 상태가 딱 인지될 때야만이 비로소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진공 상태가 됐을 때만이 에너지와 물질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 관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진공 상태일 때 관찰 가능한 그런 노하우,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르친다기보다도 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진공 상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진공 상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공 상태와 물질로 우리가 우리 몸이 딱 굳어졌을 때, 내 의식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물질에만 딱 굳어졌을 때와 또 내가 에너지 상태로만 굳어져 있을 때와 그 상태의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태들이 어떤 상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탁 현상을 알고 나면, 아, 지금은 내가 물질 상태로 있구나, 지금은 내가 에너지 상태로 있구나, 지금은 내가 진공 상태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전체를 관찰하는 모드로 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딱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길을 잃었을 때 내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좌표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까지를 이제 알아야 이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어제의 제가 막 그 영상을 찍을 때 막 울고 막 그럴 때의 제 모습과 옷 스타일과 오늘의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달리 말하면 어제 저는 이제 흘러가 버렸고 오늘의 새로운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반추해서 돌아보자고요. 어릴 적 추억의 앨범을 넘기듯이 우리의 사진을 넘겨보면 어릴 적 꼬맹이의 모습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광안리 바닷가에서 빨가벗고 찍은 형제들이랑 같이 찍은 그 사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다른 나라는 거죠.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그 속에 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우리는 계속 다른 존재로 살아온 거예요. 알고 보면. 객관적으로 하나씩 떼놓고 보면 완전 다른 존재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그 인식 체계는 영상을 돌려보듯이 우리는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그 우리의 메커니즘이,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릴 적 모습과 지금 모습을 쭉 이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뇌 속성상 이어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얘는 흘러간 강물인 거죠. 강물을 자세히 바라다 보면 어제 흘러간 그 강물의 그 자리에 가보면 그 강물이라고 하는 물 있잖아요. 물. 그 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이죠.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를 채우고 있는 그 강물이라고 하는 물은 이미 딴 데서 흘러온 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있는 그 강물이라고 가보지만 알고 보면 흘러가고 있는 강물들은 어제의 강물과 잠시 전의 강물과 지금의 강물과 조금 뒤의 강물은 다 다른 강물이죠. 다 다른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 어제의 제 모습과 내일의 제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과 다 다른 나로 각각 다 다른 내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나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지나가는 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을 우리는 딱 이제 생각할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로 우리는 딱 그 형태로 굳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상을 맺어 놓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쭉 이러면서 그게 다 모여서 나야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의 굳어 있는 나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강물이 어제 흘러간 강물은 걔는 탄천이 아니었고 한강이 아니었듯이 걔는 그 강이 아니에요. 흘러간 다른 곳에 있을 땐 딴 애예요. 딴 물이라고요. 딴 물. 증발했을 땐 걔는 구름으로 있어. 내가 언제 강물이야? 난 구름인데. 조금 있으면 난 비야, 난 비하고 난 빗방울이야 이러면서 조금 있으면 난 눈이야 이러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걔들은 그때마다 이름으로 항상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죠. 근데 너 그때 뭐였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 기억 안 나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너 그때 분명히 뭐였잖아 이러는데 우리는 분명히 걔 정체를 알고 있는데 걔는 아닌데 난 지금 이거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이거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전에 내가 뭔 상관 있어 하고 걔는 계속 바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 게 자연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가 물질로 딱 우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 나라는 상을 탁 하나로 픽스 시킨다고 했을 때 언제적 내가 내냐 이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간만 해도 꽤 흘러가고 있는데 5분 전에 내가 나냐 이거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들이 나는 모여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상일 뿐, 알고 보면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앞으로의 나나 다 다른 나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내가 물질에 탁 굳어지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상에 탁 굳어지는 하나의 물질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이 아닌 조금 벗어나온 상태가 된다. 근데 이걸 못 깨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항상 나로 존재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건,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나는 이거야 라고 딱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있다면요, 굉장히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거는 내가 아니었고 지금의 내가 진짜 나야 라고 얘기하는 번복을 수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하고 있어요. 나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계속 바꾸고 있다고요. 아침에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의상의 코디가 달라지고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그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지나치는 사람에게 대할 때의 나의 태도가 계속 달라져요. 어떤 때는 불친절한 싸가지 없는 행인 일로 등장했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막 그런 동정심이 막 생기는 그런 의인으로 등장했다가 어떤 때는 존재감도 없는 정말로 잉여 같은 행인 일로 등장했다가, 수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놀이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항상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굳혀진 나의 하나의 상으로 초지일간 난 이렇게만 살 거야 라고 우리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5만 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일어나면서 그 5만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 바뀌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낯선 사람들과의 그 대할 때의 행동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늘 유지하고 있는 관계들일 때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상이 있어서 그렇게 늘 고정된 이미지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그게 기대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만날 때는요, 우리가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느긋한 사람의 일인이었다가, 어떤 때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 사람의 일인이었다가, 어떤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일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일인이었다가, 그런 나와 관계 1도 없는 사람들과의 접점에서 내가 비춰지는 행동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캐릭터로, 다른 파도로 내가 상을 만들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강으로 불려지느냐의 이름에 따라 내가 그 놀이를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이 문득 느껴진단 말이죠. 캐릭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극 배우들만, 무슨 그런 영화나 이런 배우들만 캐릭터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캐릭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옷 바꿔 입을 때도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내 캐릭터를 바꾸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SNS에서 이런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카페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막 이럴 때 문자 보낼 때 내 표정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웃겨. 알고 보면 막 문자 보낼 때 표정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이 사람하고 보낼 때 이런 표정, 막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바뀌는, 목소리까지 바뀌는, 그럴 때의 캐릭터 다 다르죠. 불친절한 070 번화 왔을 때 바뀌는 목소리, 다 다른 캐릭터로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할 때 나의 이미지는 순간 내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수시로 정말로 천변하고 있는 얼굴의 모습대로 나는 변화무쌍하게 살고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면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항상 이런 상이야 라고 내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거짓으로 지어낸 내 허구의 상은 항상 나는 이래라고 하는 거짓상이 하나 있었던 거죠. 거짓으로 만들어낸 내가 허구의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항상 이래라고 하는 것들에 거기에 딱 매여 있으면서 그걸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허상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 상이 존재하는 건 사실 별로 안 됐고 수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내 상은 다른 상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막 나를 막 힘들어하는 거야. 왜 나는 이게 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본 모습이 아닌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 상의 모습에 안 미친다고, 못 미친다고 얘들을 되게 구박하면서 이런 상들을 막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 자체가 허구인데 이거 만들어 놓은 상 자체가 아예 가짜인데 이런 상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파도들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실제로는 그것이 진짜인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진짜란데 만들어 놓고 있는 허구의 한 상이 진짜나라고 하면서 여기에 부합을 못하고 있다고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강물들을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알이 좀 깨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탁 상이 맺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너는 그럼 어떤 물질인데? 너라는 정체성은 뭔데? 라고 했을 때의 물질로서의 하루하루의 내 모습이 바뀌는 것들이, 그래, 나는 강물처럼 계속 위치점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강물 같은 존재로서 내 모습은 계속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존재라는 게, 그래, 수용할 수 있어, 인정해, 그래, 좋아, 됐어, 그 다음 넘어가 보자 하고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이거 설득 계속 시키려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알이 덜 깨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몇 번 돌려보시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나를 한번 봐야 돼요. 에너지는 말 그대로 나의 몸과 상관없이 정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자존감이죠.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일어나고 있는 나의 생각들일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따지면 나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내가 딱 정의 내리고, 왜냐하면 역할이 있을 때만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럼 아버지였을 때, 엄마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딸이었을 때, 아들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친구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 값들이 또 어떤 단체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또 내가 고객으로서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요구할 때의 나의 에너지, 내가 또 그 어떤 그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을 때의 나의 에너지, 다 각각의 역할에 따른 나의 에너지 값이 다 다른 에너지가 있죠.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역할에 따라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나의 에너지들이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진짜 나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에너지도 오만 상이 다 생기듯이 오만 가지 생각과 오만 가지 나의 역할들에 따라서 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에 나의 욕구와 나의 어떤 집념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역할놀이에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때그때마다의 나의 에너지들이 위치값이 또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어느 순간에 공존을 하는 느낌처럼 이제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해서 이렇게만 막 존재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물질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날 딱 의식이 맞아 떨어져서 내가 이 역할에 맞는 에너지로 팍 힘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이 물질로 집중하거나 또는 아예 이 물질은 없고 나의 생각만 막 끄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허상의 생각들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생각도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들이 언제 잘 우리를 힘들게 하죠? 슬프다, 외롭다 부터 시작해서 내가 힘들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나는 소통이 안 될까, 뭐 나는 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상념들, 또는 내가 지금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하는 모든 것 걱정거리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생각들의 그 에너지들이 가만 보면
이 에너지들이 우리를 막 제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도 알고 보면 다 허상이죠. 다 허상이에요. 그리고 그때 지나면 또 사라질 에너지들이죠.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에너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죽도록 고민했고 정말로 힘들어했던 그 사건이나 그 생각들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지나보자고. 한 5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인가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 에너지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처럼 계속 그것도 흘러가고 있는 에너지들이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도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물질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 신분들, 이런 것도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다 흘러가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비로소 각각의 입장에서 에너지는 에너지 따로, 물질은 물질 따로가 보였을 때, 그때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 있죠. 그게 뭐냐? 한강이다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비어 있는 상태. 그것이 뭐냐면 진공 상태예요. 텅 비어 있죠. 이것도 내가 아니고 이것도 내가 아니야.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야. 그런데 원래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고전역학적으로나 아니면 이제까지 사전적으로 의미할 때의 진공은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게 진공인데, 그러면 이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상태를 놓고 보면 생각도 없어야 되고 물질도 없어야 되고 나라는 이런 게 모든 게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진공 상태로 관찰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자라고 하는 게 결국 원자고, 원자의 전자의 움직임을 다 제거하고 원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빼보고 진짜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보니까 그게 진짜 텅 비어 있는 거냐 하고 봤더니 그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진공 에너지더라.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진공 에너지라는 자체로 존재하고 있더라. 놀란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텅 비어 있는 상태라고, 원자는 다 빼놓고 진공 상태라는 말로 다 빼놓고 봤더니 그 상태 자체가 에너지더라. 그래서 여기는 진공 에너지에 의해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진공 요동 현상을 양자 진공이란다. 이 양자 진공. 양자 진공의 그 개념이 이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공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러니까 잠시도 쉴 틈 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양자 요동 현상을 진공이라 한다. 그걸 진공 에너지라 한다 이거죠. 비어 있는 상태가 알고 보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하는 과정이 수도 없이 요동치고 있는 과정, 그 상태, 그게 진공이더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자적으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진공. 이게 양자적으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그 진공,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 또 적어놨, 저거. 갑자기 막 이런 학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워지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얘기라 제가 이렇게 막 근거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할 때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양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빼놓고 보니 텅 비어 있는 것은 진공 자체가 진공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수도 없이 많은 진공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꽉 들어차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 그 꽉 차 있는 상태죠. 오히려. 자, 이 말은 달리 얘기 제가 해볼게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신분, 이런 상황, 모든 것들이 수시로 생겼다 소멸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떤 한 것에 딱 물질로 입자를 두지 않고 모든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 부딪히면서 수시로 생멸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모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생각 자체,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제 나, 미래 나, 10년 전에 나, 모든 나들을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쑥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진공 상태인 거죠. 그게 양자 진공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양자 진공 상태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제의 나나 누구를 만났을 때의 나나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나나, 그것이 안 돼서 막 좌절하고 있을 때의 나나, 빚에 쪼들리고 있을 때의 나나, 돈이 엄청 들어왔을 때의 나나, 모든 상태의 나들을 어떤 것에도 내가 거기에 탁 함몰돼서 거기에 탁 집착해서 푹 빠져들고 거기에 탁 함몰되는 순간 여기서 방향을 잃고 여기 방향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탁 들어가 버리면 방향을 못 찾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길에게 길을 묻다처럼 길에게 길을 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공 상태로 내 모드를 진공 상태 모드로 바꿔야겠구나 하고 내 뇌에다가 진공 모드 상태를 탁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들에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덤덤한 상황으로 쑥 빠져나오면서 초연한 나의 모습으로 딱 내가 봐지면서, 그 어떤 것도 다 나인 상태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에도 힘을 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쑥 빠져나와 있는 나의 모습으로 탁 보여지면 그게 양자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위치값과 나의 질량값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네 포지션이 어디에 있구나.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이런 걸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네가 원하는 길이 이게 아니었는데 네가 여기 지금 있구나. 네가 큰 소 뒤에 앉아 있구나. 어린 송아지가 왜 거기서 자꾸 울고 있는지를 봤더니 엉덩이가 뜨겁대. 근데 알고 보니까 큰 소 뒤에 앉아갖고 뜨겁다고 앉아 있는 거야. 빨리 내려와 하고 양자 진공 상태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 함몰되어 있으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가 뜨거운 소띠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돼요. 천지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맨날 끄달리는 거예요. 근데 양자 진공 상태로 나의 에너지 값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질량인 상태에서 나의 현재 나의 이 상황이 어떻게 상이 맺혀 있는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너 지금 여기에 끄달리고 있구나. 너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두 가지 상을 정확하게 보면서 방향을 딱 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양자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이래서는 그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께
저는 이제 워낙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적인 신비를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이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이 내려와요.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럼 신기하게요, 이 양자 진공 상태에서 주님이 보시는 객관적 시각으로 다 나에게 뭐라고 해답을 해 주시죠. 그럼 주님, 그리고 막 저는 막 방언 기도라 그래가지고 한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을 백독을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막 환상이 보이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나죠. 기도하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샬라샬라 막 하다 보면 막 방언으로 또다시 막 응답이 내려오고, 그럼 막 통역을 하면서 막 제가 막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정말로 현명한 답들을 팍팍 하는데 그게 진짜 다 들어맞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양자 진공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하봉길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 끄달리고 있는 나의 물질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쓱 바라보면서, 야, 너가 보니까 엉덩이가 뜨겁지? 너 지금 소 뒤에 앉아 있는 거야. 빨리 내려와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빨리 내려오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나였던 거야. 그 주님이 양자진공 상태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상태로 바라봐지면 그런 응답을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내릴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내가 답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왜? 위치가 보인다 이거죠. 에너지의 위치가 보이고 질량의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는 관찰하는 그 행위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그럼 그 진공 상태라는 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진공 상태가 가능하다. 그걸 양자 진공이라고 하는데, 텅 비어 있는 상태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생멸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기운, 그 우주의 진공 에너지를 느끼는 것, 그 상태로 우리가 쭉 빠져나와지면 내가 모든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끄달리지 않고 딱 나를 담담히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나한테 훈수를 둘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딱 비로소 로그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로그인 모드라고 해요. 로그인 모드.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로그인 모드죠. 그 로그인 모드는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하면 돼요.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잠잘 때처럼 숨을 쉬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명상을 사람들이 왜 하냐면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심신이 안정이 되면서 세타파로 바뀌잖아요, 이 뇌파가. 그러면서 이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432Hz 정도의 뇌파가 딱 갖춰지면 비로소 이 나의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끄달리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남 보듯이 편안하게 내려주면서 남의 물건 보듯이 바라봐지는 정도로 아주 객관적으로 봐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그인 모드를 명령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다 하고 보면서 진공 상태 모드가 뭐인지를 계속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뇌라고 하는 놈은 그 뇌 뉴런들끼리 길이 나 있는 게 있어요. 익숙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가 이런 전기 자극이 오면 항상 얘는 이리로 보내줘 하고 하는 나름대로 길이 나 있어요. 통로가 있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이 왔을 때 얘는 항상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는 우선 모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습관 들이기로 계속 바꿀 수 있어요. 호흡을 해서 내가 항상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면 로그인 모드, 첫 번째 진공 상태, 양자 진공 상태로 보면서 나를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현재 너가 위치가 어디 있어 하고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모습으로 딱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치트키가 생기는 거죠. 치트키가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해지는 만능 치트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주인이 돌아와 보면요, 그러니까 오나 마인드일 때와 AI 마인드일 때가 틀려요. 왜? AI는 현 상황에 집착해서 내 현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그 모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생존 모드에 입각하기 때문에 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머리를 쓰도록 AI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인 모드로 돌아오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전체 맵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맵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 너 아니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넌 이거 하면 안 돼. 넌 지금 이 생각해야 돼. 하는 생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경로를 이탈한 것을 경로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눈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한번 이것은 제가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그러면 도를 수행하는 분들이 허탈해지잖아요. 몇십 년간 수련을 하고 면벽 수련을 하고 별의별 수련을 다 해서 깨달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수련 이 얘기 듣고 바로 되면 쉽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워낙 고급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뇌라고 하는 놈을 훈련을 적절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최소 21일간을 훈련을 좀 시켜보세요. 로그인 모드 그리고 양자 진공 상태 모드를 머릿속에 입력을 한번 해서 어플을 깐다는 생각으로 아, 양자 진공 어플이 어떻게 깔아야 되지? 아, 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내 존재가 있는데 이때까지 알고 보니까 나는 에너지라는 존재에 확 집착해서 허상에 막 끄달리면서 막 몸을 괴롭히고 이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에너지 상태가로만 존재할 때가 있었고 또 물질로만 너무 존재해가지고 이 현재의 내 상태, 내 현재 상황에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막 맨날 여기에 끄달리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며칠만 지나도 이 문제는 전혀 나한테는 이슈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내가 이렇게 끄달리고 살아왔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했구나. 그러면서 물질과 에너지라는 그 두 가지를 둘 다 딱 객관적으로 놔버리고 야, 합쳐봐 하고 두 개가 양자 얽힘처럼 두 가지의 상태가 중첩돼 있다. 에너지와 물질이. 그리고 그걸 동시에 보려고 그러면 진공 상태로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끄달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싹 빼놓고 교회 다니는 분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이걸 맡기면 주님이 딱 바라보시는 제3자 모드로 바뀌죠. 그게 진공 모드예요. 양자 진공 모드로 바꾸면 세상 보는 눈이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달라지죠.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예요. 로그인한 주님, 주인. 내 몸의 주인이라는 거죠. AI의 주인인 내 상태가 AI의 그 물질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어떤 그런 생각들에 집착하지 않고 야, 둘 다 이리 와봐 하고 딱 모아놓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로그인 모드가 생기는 거죠. 21일간 훈련해 보세요. 그러시고 계속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로그인 모드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진공 상태 모드를 계속 인지하면서 한번 바꾸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 용어가 익숙해지고 이런 사고 메커니즘이 딱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뇌 속의 길이. 그러면 이 단어가 익숙해지고 요게 어느새 뇌는 형상화 딱 되면서 그래 하면서 자동으로 반응해요. 신것 떠올리면 침 나오듯이 당연히 로그인 모드 하면은 그냥 명상 모드로 딱 바뀌면서 수면 모드 같은 뇌파가 안정되는 숨쉬는 잠자는 모드로 딱 바뀌면서 안정되고 그러면서 내 상황 하나하나가 아주 남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딱 안정되면서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좀 공유 좀 부탁드리고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한테도 우리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